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C 언어를 가지고서 게임을 만들자라는 강좌를 진행할 강사 고현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해가지고요, 우리가 배우게 되는 C 언어 문법을 이용해서요, 간단한 게임들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강의가 가지게 되는 효과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얘기를 하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바로 C 언어를 가지고서 뭐를 한다? 바로 게임을 만든다는 거죠. 자, 이거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뭡니까? 바로 프로그램에 대한 로직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이 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게임을 만든다는 게 결국 어떤 하나의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재미죠. 적어도 다른 프로그램들보다는 적어도 재미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이제 이런 효과를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이 게임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제 조건. 자, 어떤 것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C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은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령이니 연산자니 포인트니 이런 것들을 알지 않고서 만약 이걸 짠다라고 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과정을 들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C 언어 문법을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기능이나 아니면 우리가 화면에 대한 제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자,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윈 API에 관련된, 자, 이거는 뭡니까? 윈 32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API를 이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용을 하는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이 부분은 굳이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뭡니까? 이걸 통해서 만든 것들을 가지고 그냥 사용만 해보시면 되겠어요. 실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언어를 가지고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한테 뭐 아마 C 언어로 게임을 만들어 보자 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뭐합니까? C 언어 말고 윈32도 있고 MFC도 있고 다이렉트X도 있죠. 그 외에 다른 여러가지 엔진군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 때쯤에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제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 좀 이왕이면 이렇게 써놓을까요? C 언어 게임 제작에 대해서 효과와 전제 조건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C 언어로 게임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게임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바로 메인이라고 불리는 루틴 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 메인이라고 불리는 루틴 하에서 이루어지면은 뭐합니까? 바로 즉 엔드라는 부분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이 상황에서 달려가기 전에 어떻게 여기 상황에서 바로 우리가 루프를 돕니다. 즉 반복을 한다는 거죠.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럼 반복을 하게 되면 뭐합니까? 여기는 보통 우리가 잘 쓰는 것들이 있죠. while이나 for라고 불리는 부분으로 반복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반복을 시킨다? 자, 근데 이때쯤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바둑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바둑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수를 두면은 내가 수를 두고, 상대방이 수를 두면 내가 수를 두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간단한 액션 게임을 만든다라고 하면 뭐합니까? 이런 반복하는 중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참고로 입력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입력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뭡니까? 스캔F를 쓸까요? 자, 이렇게 스캔F를 쓸까요? 자,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죠. 뭐합니까? 스캔F 단점이 뭐합니까? 입력이 되기 전까지는 뭘 하느냐? 바로 멈추게 만들죠. 어떤 거를? 바로 로직을 멈추게 만듭니다. 요거를 좀 지울까요? 자, 여기서는 로직을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스캔F를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른 입력에 관련된 메서드를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입력이 들어갑니다. 입력이 들어가면 해당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처리가 이루어지겠죠. 자, 처리가 이루어지고서 뭐합니까? 내가 끝내라는 명령, 만약에 혹시라도 끝내라는 명령이 있다면 그때 끝으로 가겠지만은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계속 처리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계속 루프를 타게 되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되면은 기본적인 게임 로직에 대한 부분은 됐는데, 자, 요런 부분들을 우리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후에 시연을 이후에 배우는 상황들은 어떤 식으로 부르냐, 이런 걸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벤트 드리븐이요? 이벤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바로 사용자나 혹은 외부 상황에 따른 입력에 대한 부분을 바로 이벤트라고 봅니다. 그럼 이 드리븐은 뭔데요? 드라이브란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운전하다. 운전은 왜 합니까? 차를 조종하기 위해서 운전하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는 조정에 관련된 부분이죠. 조정. 자, 그래서 어떻게? 바로 여기서는 입력이나 사용자 혹은 시스템에서 제시한 입력 값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조정을 하는데 있다라는 겁니다. 아, 글씨가 참, 그렇죠? 좀 글씨가 좀 못 씁니다. 일명 이제 제가 이제 보통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아니면 우리가 직장, 예를 들어 큰 기업들 강의를 할 때쯤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글씨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글씨 좀 못 씁니다. 그래도 어쨌든 아마 지금 부분은 그냥 간단히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쓰지만은 이제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은 판서를 좀 더 깔끔하게 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이것도 일종의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으면은,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도 우리가 짜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시간에부터 할 거는 뭐냐 하면은요,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시연으로 게임을 짤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시연으로 게임을 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합니까? 얘는 지금 GUI, 구현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환경입니까? CUI, 뭐예요?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죠. 즉 뭡니까? 문자로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A라고 불리는 문자를 출력을 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앱기호가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출력을 하자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출력할 때쯤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엇도 출력합니까? printf. 맞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출력을 하는데, 이건 단점이 있죠? 단점이 있습니다. 뭐합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합니까? 원하는 위치에 출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자, 이제부터 필요한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필요한 기능은 무엇을 하느냐? 원하는 위치에 출력을 하게 되는 메서드가 필요합니다. 출력 메서드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게 옛날에 터보C나 혹은 볼랜드C에서는 어떤 메서드가 있었냐면요, go to xy라고 불리는 메서드가 있었어요. 여기는 x좌표와 y좌표가 있었는데, 이 좌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참고로 뭡니까? 커서의 위치를 이동을 시켰어요. 자, 이렇게 이동시킨 다음에 printf를 쓰니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출력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뭐냐? 바로, 자, 여기서는 이제 go to xy의 재현이죠. 재현이 이번 시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요, 본격적으로 한번
이걸 가지고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프로젝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킬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합니까? 프로젝트를 여셔야겠죠. 자, 파일의 뉴에 프로젝트 하고요. 그 다음에 윈32의 콘솔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어디다 만들까요?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D 드라이브에다가 해놓고요. 자, 여기다 해놓고서 우리가 지금 얘는 뭘 만들 겁니까? 솔직히 이 강좌의 목적은 똥피하기죠. 자, 똥피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이번에 지금 만들 거는 똥피하기에 대한 전제 조건, 바로 기능에 대한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GRP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할까요? GRP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바로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자, 처음에는 빔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합니까? 바로 이제 소스 코드를 이제 우리가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add에 new item 맞습니까? 자, add에 new item 여기서 뭐합니까? 우리가 코드 요 부분으로 넣으시면 되겠죠? 아니면 여러분들 뭐합니까?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여기서 여러분들 add new item 이걸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8이나 10이나 다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만들 때는 우리가 뭐 할 거냐? 자, 먼저 메인 루틴이라고 불리는 이름으로 C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자, C 파일 하나 만들게요. 메인 루틴이라는 이름으로 C 파일 하나를 만들고요. 자, 여러분들 만들 때쯤에 확정자를 꼭 무조건 뭐뭐.c로 만들어주세요. CPP로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적이 뭡니까? C 언어로 만드는 거죠.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뭡니까? C++까지 이용을 하실 거면은 이제 그때쯤에는 이제 별도로 이제 CPP로 만들려고 하겠지만은 지금은 C 언어로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메인 루틴 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타이핑 정도만 좀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메인 메서드를 준비를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만들면은 기본적인 준비가 됐습니다. 자, 물론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뭡니까? 컴파일을 한다? 컴파일을 해봤자 아무런 뭐 별로 바뀐 게 없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좀 요것도 해볼까요? 이 화면을 좀 바꿉시다. 이 화면을 지금 저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콘솔 창입니다. 콘솔 창의 크기를 저는 조정을 시켰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했습니까? 너비를 80에 오케이. 그 다음에 높이를 300 정도로 잡아놓고 창 크기는 몇으로 잡았어요? 40에 25로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잡았냐면요, 물론 크게 만들어도 관계 없습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쓰시냐면, 보통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80에 한 40 정도나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텍스트로 만드는 거다 보니까요, 너무 크게 잡으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작게 잡았어요. 일부러 좀 작게 잡았으니까 여러분들도 한 요만 이렇게 작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잡는지 보여드립니다. 바로 여기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컴파일 하시면 나오는 이 도스창에 우측 버튼 누르시고 속성 들어가십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옵션도 있고 글꼴도 있고 레이아웃도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레이아웃을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너비와 높이를 잡으시고요. 화면 버퍼도 거의 그거에 근사하게만 잡으시면 될 겁니다. 여기 있는 높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화면 버퍼도 제가 여기 40으로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여기 300으로 잡았다. 여기도 버퍼도 제가 한 25 정도로 잡을까요? 자, 이렇게 막 만들고 내가 만들면 진짜 딱 해당 크기만 하게 윈도우즈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부분이 창 크기고, 이 부분은 그 창은 실제 크기고, 이거는 뭐예요? 그 도스 창, 즉 우리가 뭐예요? 커맨드에 대한 명령을 쓰는 이 명령어 창이 얼마큼 크냐를 만드는 건데, 저는 40에 25만큼 잡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바꾸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이나 아니면은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뭡니까? 이렇게 아까처럼 결과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다? 바로 여기서 이제 로직을 짜야겠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로직을 작성을 할 것인데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printf라고 불리는 문구를 넣고 여기다가 뭘 할 것이냐? 바로 테스트라고 불리는 문구를 출력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뭐예요? C 언어 로직입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테스트라고 불리는 문구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출력하기 위한 얘가 전제 조건이 되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필요한 것은 뭐? goToXY라고 불리는 메서드를 만들 겁니다. 오케이? 그러고서 얘를 어떻게 10,10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만들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뭡니까? 10,10 위치에다가 우리가 뭡니까? 컷을 놓고 프린트를 하시게 되면은 아까처럼 아까 있는 테스트라는 문구가 바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위해서 만듭시다. 자, 그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먼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먼저 해당되는 부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쓴다고 했습니까? 참고로 어떤 커서의 위치나 위치든 기본 안시에서는 지원 안 함. 그래서 뭡니까? win32 API를 이용해서 어떻게 강제로 지원하게 만들겠어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것. 내용은 첫 번째, 뭐가 있으냐? 헤더 파일이 필요합니다. 헤더 파일과 그 다음 메서드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이 부분은 이해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따라서 치세요. 자, windows.h 라고 불리는 부분. 자, 요거는 뭐냐? win32 API를 사용하겠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할 것이냐? 자, goToXI를 만들어야겠죠. goToXI 형식은 어떨까요? 아마 여기서 지금 쓴 모양을 보고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턴 타입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void겠네. 그 다음에 goToXI라고 불리는 메서드를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겠네요. 맞습니까? 자, 요렇게 기본 프로타입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로직을 이제 본격적으로 뒤에서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뭘 할 것이냐면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메서드 중에서 참고로 API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API 관련된 메서드 중에서 어떻게 set 콘솔 쪽에 관련된 메서드가 있어요. 콘솔 그 다음에 커서 포지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거는 커서의 위치를 세팅한다 라는 메서드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미리 높아지면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win32 API가 궁금하시다. 자, 이런 부분은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데 이거는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메서드의 사용법을 익힌다예요, 그냥. 여기서는 이 win32 부분은요. win32 부분은 참고로 뭐하냐? 뭐 로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능에 대한 뭐 처리를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알고리즘이나 기능 어떤 문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메서드를 여기서는 win32는 윈도우즈에 관련된 메서드의 다양한 메서드의 사용법을 배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포인터 배우듯이 하나의 포인터라고 불리는 사실을 배운 다음에 그걸 어떻게 다른 자료형들, 구조체들 뭐 이런 배열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단계가 C 언어나 C++이다라고 하면은 win32는 그냥 진짜 그 메서드 하나의 사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내가 모든 메서드를 외우냐? 다 못 외워요, 저도. 못 외웁니다. 그냥 잘 쓰는 메서드들은요, 몇 번 써보고서 이런 메서드가 있었지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그때마다 메서드를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걸 할 거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것? 바로 set
이 윈32 API는요, 대소문자가 처음에 무조건 대문자로 해서 의미 있는 단어는 처음 글자가 다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처음에 막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가 막 섞여 있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메서드가 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set console, 그 다음에는 커서, 그 다음에는 포지션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잔뜩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이 이제 슬슬 이제 문제가 되죠. 자, 보시면 자료형이 두 개가 있어요. 핸들이라고 불리는 자료형하고 코드라고 불리는 자료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뭐합니까? 핸들이요? 자, 보시면은 이 자료형들을 이제 여러분들 만들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보시면은 뭐합니까? 핸들이라고 불리는 자료형하고요, 코드라고 불리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코드라고 불리는 자료형을 한번 볼까요? 코드라고 불리는 자료형은 뭐합니까? 어우, 좌표네요? 오케이. 대충 느낌 왔어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합니까? 이거는 참고로 좌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좌표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current position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왕이면 좀 이쁘게 쓸까요? current position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까 구조체였죠? 구조체 초기화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블럭을 매겨서 거기다 연속적인 데이터, 여기 구조체도 결국은 연속적인 데이터 집합이죠. 배열도 연속적인 데이터 집합이고요. 오케이? 그럼 뭡니까? 둘 다 초기화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맞습니까? 연속적인 데이터의 초기화는 뭐예요? 블럭을 통해서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y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메서드에서 이제 첫 번째 거는 해결은 못했지만 두 번째 거는 뭡니까? 바로 이걸로 해결했어요. 자, 이 첫 번째가 문제죠. 핸들. 자, 이 핸들에 불리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핸들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핸들에 불리는 자료형을 이제는 들어갈 건데, 자, 이거 보시면 뭐합니까? 포인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제 이 여기 있는 핸들은 뭐냐면요, 현재 윈도우즈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주소나 자료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지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리고 이 부분은 거의 윈도우 32 API 영역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세요. 자, 여기서는. 그래서 요 메서드를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그냥 이런 식으로도 쓰는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외우지 마세요. 자, 여기서는 get standard, std지, get standard 핸들도 대문자겠네. get std 핸들이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관련된 것,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윈32 API를 배우시게 되면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뭐다? 템플릿, 즉 무슨 상수값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값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 있죠. dword는 참고로 여러분 2바이트짜리 자료형들입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건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만 만들어 주시면 뭐합니까? 참고로 요게 이게 이 메서드가 뭐냐면은요, 아까 썼듯이 뭐예요? 바로 콘솔창의 커서의 위치를 바꾼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go to xy에 대한 부분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컴파일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지금 에러가 안 났죠? 지금 왜 에러가 안 났으면 이제 이거를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적용 한번 해볼까요? 자, go to xy 10,10으로 갑니다. 자, 컴파일해서 실행을 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테스트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10,12치입니다. 그럼 이거 계속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printf랑 다른 건 뭐입니까? printf는 내가 뭐예요? 한 칸 한 칸씩 내렸었어요. 맞아요? 오케이? 그럼 뭡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 안 되죠. 얘는 뭡니까? 여기서는 10,3, 여기서는 한 15,3으로 테스트2라는 걸 넣으면 어떻습니까? 얘는 위에 있겠죠. 얘는 밑에 있고요. 자, 이게 작동되는지 여부를 봅니다.
자, 보시면 테스트와 테스트2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커서의 위치를 바꿔서 출력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바로 문자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자들을 어떻게? 아무 위치에다 뿌릴 수 있겠죠. 이런 문자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바로 배경들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만든 부분들을요, 어떻게 할까? 바로 화면에다가 이제, 화면에 이제 출력하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 로직을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while문을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무한루프를 넣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좌표를 봅니다. 자, go to xy의 테스트요. 자, 테스트라고 안 하겠습니다. 요거를 뭐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자, 요거는 한글로, 한글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만들고요. 하나는 요거는 10,10, 이건 한 10,5 정도로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참고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서 이제 얘네 위치를 가지고서 제가 좀 가지고 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while문에서 이렇게 놓으면은 여러분들 뭐 합니까? 얘네들의 위치가 하나는 10,5고요. 하나는 여기도 10, 여기는 15 정도로 잡을게요. 20으로 잡는 게 좋겠다. 20으로 잡고서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얘는 무한루프가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위치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얘네를 가지고 이제 움직여 보겠어요. 자, 어떻게 int에 force x1 하고 force x2 그 다음에 int에 int에 오케이. 자, 그러면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얘네를 뭐 요 정도만 가지고 할까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force x1은 0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force x2는 0. 자, 이렇게 자료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직접 얘네를 넣어야겠죠. 자, 어떻게 넣을 거냐? 바로 force x를 넣을 겁니다. force x1과 force x를 x2를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걸 한 5 정도로 잡아야겠다. 자, 지금 간단하게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if에 뭐 할 건데 force x가 force x가 참고로 한 10보다 2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20보다 작을 때까지는 아니지 20보다 크면은 뭐 할 거냐? 자, 여기서는 우리가 force x는 20으로 잡겠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force x 1이고 2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뭔 짓을 할 거냐? 바로 force x를 뿔뿔 시키고 force x2도 뿔뿔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두 개가 증가가 되겠죠. 증가된 상태로 어떻게 여기 찍힐 겁니다. 자, 그럼 찍힌다?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컴파를 시킵니다. 지금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아까 여기서 만들었던 프로그램들이 잔뜩 있어서 그래요. 자, 잠깐만 에러 좀 잡아볼까요? 자, 여기서는 빼먹었군요, 제가. 오케이. 자, 이걸 빼먹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출력을 시킵니다. 출력을 시키려고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
지금 보시면은 뭐가 움직였다고 하기에는 뭐가 자취가 있긴 있는데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음에 뭘 할 것이냐 하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while문 뒤에다가 어떻게 슬립이라고 불리는 녀석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슬립이라고 불리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슬립이라고 불리는 메서드를 쓸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잡을까? 대문짝있지? 자, 그럼 이 슬립이라고 불리는 메서드는 뭐냐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뭡니까? 어떤 특정 시간 동안 딜레이를 시키는 메서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멈추는 거죠. 70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 여기 있는 단위는 밀리세컨드, 세컨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70 좀 그러니까 우리가 100 정도로 잡을게요. 100 정도로 잡으면은 얘는 밀세컨드.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10번 정도, 1초에 10번 정도를 멈추게 시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초당 10프레임 정도다 라고 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움직이는 것까지 됐어요. 오케이. 됐는데 문제는 뭐합니까? 자치가 남죠? 우리는 자치를 안 남기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치를 안 남겨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직접 구현할 거예요. 이 슬립은 추후에 직접 구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여러분들 뭡니까? 화면을 지우는 부분에 대한 메서드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자, 화면을 지워야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클리어 스크린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한 메서드를 만들어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건데? 클리어 스크린이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 아, 여러분들 뭡니까? 화면을 지운다? 메서드가 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지울까? 자, 첫 번째 방법. 우선 첫 번째 방법 위주로까지만 우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명령 프롬프트를 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거 여기서 진행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얘기들을 했어요. 오케이?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얘기를 지우려고 하면 어떤 명령을 씁니까? cls. 느낌 오세요?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바로 콘솔 창에 cls를 사용해보자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사용해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참고로 C 언어 중에서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메서드가 있죠. 맞죠? 자, 여러분들 그럼 이 메서드를 가지고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죠. 볼까요? 어떠세요? 아까랑은 다르게 이제 작동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강좌에서는 뭐 할 거냐?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뭡니까? 바로 헤더 파일에다가 적당히 담아 두셔야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씩 체크해가면서 이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자, 처음 시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강좌가 진행될 것이냐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 C 언어로 게임을 만들자라는 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 그 다음 필요한 메서드를 구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지금 현재 뭡니까?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는 화면까지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나왔으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면은 내가 간단한 게임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느낌은 오시지 않습니까? 자, 첫 술에 다 배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번 이 지금 처음 강좌를 계속 듣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강좌를 들으시면은 아마 C 언어로 엄청나게 좋은 게임을 세상을 놀래키는 거는 만들 수 없어요. 참고로 그림이 글씨로 돼 있기 때문에 세상을 놀래키는 게임은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상상을 어떻게 적어도 간단하게나마 표현을 할 수 있는 게임은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지는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